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아아산 건강 강좌는 건선과 성인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 피부과의 장성은입니다. 자, 먼저 습진이 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습진은 무엇일까요? 습진은 소양증을 동반한, 즉 많이 가려운 수포성, 구진, 홍반, 붓고 막 이런 진물이 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그게 오래되면은 각질이 생기고 까매지고 이런 걸 나타내는 질환을 총칭합니다. 매우 가려운 게 특징입니다. 습진은 다른 말로는 피부염, 말 그대로 염증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건선인지 아니면 습진인지 그게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습진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말 그대로 피부염이죠. 그리고 금속이나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걸 잘못했을 때 막 가려운 거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그렇게 생기는 것을 접촉 피부염, 또 감염 피부염, 두피가 막 가렵고 긁고 하는 지루 피부염, 동그랗게 보이는 화폐상 습진, 동전 모양 습진, 손이 주부 습진 많이 경험하실 텐데 손 습진, 또 건조한 분들 다리에 많이 생기시죠. 어르신들 다리에 생기는 건성 습진, 이런 습진을 다른 말로 피부염이라고 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가면 진단이 왜 다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맞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습진은 그런데 습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습진은 급성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습진에 보습제를 오히려 발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습진의 치료 원칙을 보면은 급성기, 막 진물이 줄줄 나고 이럴 경우에는 식염수로 드레싱을 해주고 목욕을 하거나 국소제를 바르더라도 연고보다는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고 단기간으로 먹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가려우니까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습진이 만성기가 되는, 즉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연고가 좀 더 잘 들을 수가 있겠고요. 또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되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는 등 습진의 치료 원칙은 이런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러면 건선은 습진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건선도 피부 염증입니다. 하지만 아주 만성적으로 가면서 전신에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특이한 그런 질환입니다. 하얗게 고기 비늘 같은 인설을 동반한 이런 빨간색 판이 생기고 두피에는 심한 비듬이 생기죠. 자,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말 그대로 습진인데 아토피 습진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특정 부위가 주로 그렇고 또 많이 가렵습니다. 또 아토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족이나 본인이 비염이나 천식 등이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성인들에게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또 이게 아토피인지 또 건선인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건 피부인데요. 이 피부 위에 각질을 막 긁게 되면은 이렇게 피부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염증 세포들이 막 증가하게 되고 혈관에서도 염증 세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면역이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손톱인데 이걸로 계속 긁게 되면은 결국은 이 염증이 더 생기게 되면서 아토피 피부염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아토피 피부염은 태열이라고도 불리는데 성인에게서는 주로 습진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 예를 들어 미세먼지나 기타 요인들로 성인 환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화기 때는 주로 특정 부위, 즉 다리 뒤나 팔의 앞 접힌 부분, 또 발바닥 이런 데 있지만 성인으로 가면은 주로 노출 부위에 많은 게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 보이는 데 있다면 좀 괜찮지만 이렇게 얼굴이나 목, 눈, 귀, 그다음에 이런 목 같은 데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성인기의 아토피 피부염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못할 부위, 특히 유두나 성기 부위 이런 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아토피 피부염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은 성인 되면 좋아져 이런 말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아의 한 반수 정도, 50% 정도에서는 저절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약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던 그런 경우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는 주로 얼굴이나 목, 손, 다리 같은 편부위, 노출 부위에 잘 생기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 이 염증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를 남기기 마련인데 피부 결이 나빠지고 색소가 진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흐려져서 얼룩덜룩해지고 또 오랫동안 긁게 되면 흉터가 생기는 미용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또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특정 접촉 피부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금속에게 생기면 어떤 직업적인 문제가 생기겠고, 또 손습진이 생기는 분은 미용사나 요리 같은 거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직업적 문제를 가질 수 있어서 성인 아토피 피부염은 거의 심각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렵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가려움인데요. 가렵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불안이나 우울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고,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새로운 전신 면역 치료제, 스테로이드가 이제 안 먹는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는데, 새로운 전신 면역 치료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고비용으로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토피 피부염을 아주 오래 앓게 되면은 피부가 이렇게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는 태선화, 각질 이런 미용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 목도 빨간 거는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거고, 이건 자국들인데 두꺼워지고 주름이 심해지기 때문에 노출 부위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다 낫지만 이렇게 눈 주변이 어둡다거나 얼굴 색이 얼룩덜룩해진다거나 긁어갖고 튀어나오는 양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좋아지지만 치료해야 되겠고, 이런 색소나 여러 미용적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럼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첫 번째는 바르는 거죠. 국소제를 바르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나 크림 로션을 바릅니다.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라야 합니다. 연고를 적절하게 발라야 하고, 대신 약한 병변, 얇은 병변에는 약한 스테로이드, 두껍고 심한 병변에는 강한 스테로이드를 바르셔야 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가 아닌 칼슘유린 억제제가 나와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되는데, 물론 스테로이드 연고보다는 효과는 더디지만 계속적으로 바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칼슘유린 억제제를 바르면 더 가렵다, 너무 따갑다 이렇기 때문에 기피하시는데, 예방적으로 이런 피부염이 생기기 전에 발라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디고 발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약을 먹는 거죠.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을 먹으면 효과적이지만 피검사를 계속해서 신장 기능을 봐야 되고 혈압을 또 봐야 됩니다. 아주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메소트렉세이트라는 약도 있고요. 또 주사를 같은 것도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만성으로 됐을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하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새로 나와 있는 올해 승인된 약들 중에는 잭 억제제라는 소분자의 경구약들이 있는데, 바리시티닙이나 바다시티닙들이 있는데 여전히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특정 어떤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항체에 대한 주사를 맞게 됩니다. 효과적이고 좋지만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그럼 심해지면 치료할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을 너무 무서워하고 어떤 부작용을 받다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심해질 때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금세 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재발하고 더 리바운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병은 점점 심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계속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신 건강도 바람직해지지 않죠. 또한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를 먹는 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스테로이드 연고를 또 바르지 않는 스테로이드 포비아 증상도 호소하시는데, 스테로이드 중독도 더 나쁘지만 스테로이드 기피 현상도 안 좋습니다. 적절하게 처방되는 만큼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스테로이드성 연고는 예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 좋아져도, 다 좋아진 자국에도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수년간 사용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의 재발을 막고 완치에 가깝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많은 질문이 이런 게 있으십니다.
이런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이 떨어져 생기는 거니까 아토피 면역을 올려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토피 피부염이 만성화되면은 면역이 억제된다기보다는 특정 면역이 증가하거나 불균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면역을 증가시키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먹고 있는 약들이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지만 용량을 조절하게 되면은 면역을 조절하는 그런 어떤 적당한 방향의 면역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주제인 아토피 피부염은 본인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가볍게 샤워하시고요. 땀이 이제 묻어 있으면 안 좋거든요. 대신에 매일 가볍게 샤워하시되 비누보다는 더 약한 약산성 세정제를 이용하고 때미는 것은 하지 마셔야 되고 밀리는 때만 밀자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그리고 샤워하자마자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을 위한 보습제를 3번 이상 바르되 양을 충분히 발라야 됩니다. 그 충분하다는 거는 발라서 보습제가 묻어 있는 정도로 발라야 합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많은 원인 중에 악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먼지 진드기인데요. 먼지 진드기나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해 주시고 또 이제 동반된 알레르기를 피하셔야겠고요. 옷도 중요합니다. 옷도 모직옷을 피하고 천연 섬유로 만든 의류나 침구를 사용하고 또 헹구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헹구고 건조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주 심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십니다. 그런 경우에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지침서인데요. 아주 빨갛거나 진물이 나는 부위에는 식염수로 스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 하지 않고 따갑지 않은 정도로 스포를 한 후에 연고를 바르게 되면 연고 흡수가 잘 되고 또 진정 효과가 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은 별로 없는데 막 건조하고 각질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욕조에다가 뭐 오일 제품이나 전분가루 같은 염증을 제거하고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제품들을 풀어서 몸을 담그는 것도 때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연고와 보습제를 섞어 바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보습제 사용을 더 많이 하고 연고에서 오는 자극감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감염이에요. 아토피 피부염이 피부 감염이 잘 생깁니다. 특히 농가진이라는 세균 감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긁으면서 이런 게 생겨서 이런 손톱과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상처가 있을 때는 빨리 항생제 연고를 발라서 2차 감염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피부 면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나 균에 대한 면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수포, 포진이라고 하죠. 단순 포진이 잘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바로 바이러스 약을 상비하고 계시다가 드셔야지 온몸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는 과용해서 먹으면 안 되겠고 또 스테로이드는 바르긴 바르되 몸에는 바르시고 얼굴에는 가급적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접촉 피부염도 잘 생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접촉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나 병원에 와서 이렇게 등에 붙이는 패치 테스트라는 첩보 검사가 있는데 붙여서 내가 몇 번의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이걸 피해야겠다. 이런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성인 되셨을 때 특히 이렇게 머리, 두피, 귀, 이런 눈썹, 이런 팔자주름 부위가 빨개진 분들 또 스트레스 받으시고 술 드시고 이러면 이런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지루 피부염이라고 하고 사실 모두 다 생기지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도 많이 생깁니다. 곰팡이와 면역 이상이 생기는 거고 또 오랫동안 잘못된 연고를 바르다 보면 여드름처럼 모낭염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경우 아토피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동전 모양 습진도 생겨서 건조한 분들이 더 생기고 또 여성들에게도 흔히 생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제인 건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토피 피부염도 빨갛고 오래되면 각질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각질이 일어나지만 각질이 보통 아토피의 각질과는 달리 하얗게 이렇게 두껍게 일어나게 되겠고 뜯으면 이렇게 피가 나죠. 그러면서 또 까맣게 돼서 좋아지고 나서 까맣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또 건선은 좀 더 이런 대사증후군, 즉 비만, 당뇨,
또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전신 염증 질환이나 또 건선 관절염과도 관련이 있어서 과히 성인병을 예방해 줘야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또 건선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서 내가 어떤 타입인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두꺼운 판인지 곪는, 농포, 곱는 건선인지 손발에만 주로 있는지 아니면 젊은 분들한테 흔한 물방울 모양의 작은 건선인 경우 오래가지 않는데 그런 물방울 모양 건선인지 건선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건선은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면서 환경인자의 자극에 의해서 면역이 바뀌는 건데 면역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 면역이 증가되거나 불균형을 이루어져서 결국 완치가 되진 않지만 치료를 잘 받으시면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로 장기간, 수년간,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건선의 치료 원칙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하얀 비늘이 일어나는 건선이 있는데 약한 경우에는 물론 연고를 먼저 쓰게 됩니다. 연고가 이제 끈끈하신 분들은 젤 타입이나 이렇게 등 같은 데는 뿌리는 스프레이가 나와 있고요. 각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각질을 제거하는 연화제, 유레아 같은 거 바르게 되겠고 또 이렇게 자외선 B를 특수하게 해롭지 않게 만드는 광선 치료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자외선 B를 레이저로 만드는 그런 경우에 엑시머 레이저로 치료하시면 국소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선이 온몸에 퍼져 있는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을 적정한 용량 드시고 또 메토트렉세이트나 합성 비타민 A로 만든 제제를 써서 염증을 줄이고 각질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각질은 자꾸 벗겨내고 싶지만 벗기면 더 심해지고 이런 연화제나 보습제를 건선에서도 많이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의 주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선의 피부 관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때를 밀지 말고 긁지 말 것. 이것은 아토피 피부염과 비슷해 보이는데 특히 건선은 외상을 가하면 그 부위에 건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외상이나 손상을 피해야 되겠고 건선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어려서부터 내가 혹시 건선이 있는지 피부과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물방울 모양으로 생기는 급성형의 건선은 주로 목감기나 편도섬유증 등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고 정신적 스트레스, 물론 성인 아토피 피부염도 악화시키고 지루 피부염도 악화시키지만 건선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건선과 관계가 많은 것은 담배입니다. 술은 모든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아토피도 악화시키고 건선도 악화시키겠지만 담배는 특별히 건선에 좋지 않고 건선의 병변을 새로 생기게 하고 진행시킵니다. 특히 손 발바닥에 농포증이 있는 농포성 건선인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비만과 체중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너무 체중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꾸준한 운동으로 혈압과 체중을 줄이셔야 되겠고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운동으로 줄이시고 또 건선이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고혈압과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방해 주시는 피부관리뿐 아니라 건강관리가 건선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건선을 악화시키는 약물이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나 약을 먹은 경우에 갑자기 농포가 생기는 건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을 먹을 때도 건선 환자분들은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잘 적어 놓고 전문의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선이 이렇게 편 쪽에 이런 데 생기는 것뿐 아니라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 안 보이는 경우에 생기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좀과 반드시 감별해 줘야 돼서 곰팡이 검사를 해줘야겠고 그 외에 다양한 질환이 건선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선으로 한 번 정도는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심한 건선이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심한 건선이 전신에 처음 시작할 때 30% 이상 이렇게 있는 분들이 이 생물학적 제제로 산정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고 한 번 주사 맞으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90% 이상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제제는 누구나 보험이 되고 누구나 산정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먹는 약을 90일 이상 드신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광선치료, 통에 들어가서 하는 광선치료를 13주 동안 24번을 빠지지 않고 캘린더에 꼼꼼하게 적으셔서 24번을 빠지지 않고 한 후에 아직도 굉장히 10점 이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중증인 경우에만 생물학적 제제를 보험으로 산정특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검사와 잠복결핵 검사, 가슴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신 후에 그런 어떤 제재를, 이런 주사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선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나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라는 치료제의 선택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하냐, 각질이 두껍냐, 빨갛냐, 얼마나 많이 심하고, 또 건선도 가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려운데 이 가려움이 아토피 피부염과는 달리 아주 어떠다 한번 굉장히 가렵습니다. 아니면 건선이 생길 때 가려운데, 이런 가려움증, 또 너무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서 피부가 얇아져 생기는 통증, 이런 경우에도 치료제 선택 요인에 어떤 작용을 하겠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린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런 분들은 더 치료제 선택하는 데 유의하시고요. 또한 원래 다른 병으로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약을 제대로 못 먹겠죠. 이런 분들, 또 이미 면역 억제제를 드시거나 장기 이식 환자들, 또한 관절염이나 장증후군,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건선이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동반된 질환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런 치료제 선택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젊은 연령에서 고려해 주셔야 될 거는 미용적인 문제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건선은 저절로 좋아져도 이렇게 까맣게 남습니다.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좋아져도 이렇게 까맣게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떤 치료를 해서 같이 미용적인 문제들 해결해 줘야 되겠고, 또 아니면 오히려 하얗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고, 또한 얼굴에 건선이 생기는 분들은 특히 어려서부터 건선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사회생활에 어려울 수가 있어서 얼굴 건선, 또 손발톱에 완전히 다 모든 변형되는 그런 분들, 이런 미용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특히 젊은 분들은 어떤 취업의 문제, 결혼 준비, 또 출산, 이런 것들의 선택을, 치료제를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런 광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갈 시간이나 병원과의 거리, 또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연고를 바르는 것이나 젤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바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끈끈하거나 느낌이 싫어서, 또 건조한 분들, 또 계절적인 영향 등등이 많은 건선의 치료제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개인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적인 문제와 또 불편함을 야기하는 손발톱에 이렇게 무좀처럼 보이는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아마 구멍이 뚫리는 함몰이 되고 손발톱이 들리고 이런 무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서 이런 발의 통증, 손 끝의 통증, 또 척추의 통증, 그러면서 이 발 뒤꿈치의 통증, 이런 분들에게 건선 관절염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10% 정도에서는 건선 관절염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건선이 있었다거나 이런 손톱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서 내가 이 건선이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 장기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염증성 질환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런 진단을 빨리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평생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